일단은 2학기 방향을 잘 이해가 됐거든요. 그 합법부부터 김상현 쌤이 나가셔도 합법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문법을 1학년 때 적지 않게 했단 말이죠. 많은 양들을 좀 다 한 바퀴를 돌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내용들을 좀 살펴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법을 좀 다 맞춰달라. 문법을 다 맞추면 수능 주도권은 많이 파지 마시고요. OX까지만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출이 되는 게 3번, 2번이었잖아요. 2번을 지켜본 바로는 본문 내용을 많이 안 파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그 본문 내용의 OX까지만 해보시면 수능 주도권은 충분하다. 그래서 장세건 쌤이 외부 지문을 낼지라도 그냥 딱 그 지문 안에서의 내용들은 우리가 OX 퀴즈로 연습을 하면 수능 주도권은 될 것 같고, 김상경 쌤이 우리 1학년 때 김상경 쌤 출제한 적 없지, 그지? 같이 수업 안 했었죠? 김상경 쌤은 했었나요? 그때도 문법이었나요, 김상경 쌤이? 맞죠? 그러니까 김상경 쌤은 항상 늘 문법인데 그 문법 문제에서의 그 독특함, 기출 문제에서 잘 준비하시면 되고 여러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문법은 여러분이 정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실수 없이 잘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질주할게, 2단원이 들어가는 거에서 범위 빨리 끝내주면 여러분은 계속 고난이도 문제로 수능까지 그냥 쳐버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아낌없이 좀 양질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까지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해서 내용은 김상경 쌤보다 좀 빠르게 나갈게요. 그리고 김상경 쌤 수업하셨던 방식, 맞다, 우리 1학년 때 칠판에 설명하시는 거대로 했지, 그지? 그 판서 필기 가지고 쌤이 한 바퀴 쫙 훑어주면 되거든요. 그거는 시험 직전에 한 2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되니까 2번, 2시간씩 2번. 그 정도로 판서만 딱 정리하면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흩어진 기억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엄매 공부한다라는 사람한테 쌤이 좀 극구말구를 했었는데 수능까지도 자기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문법을 한 강의를 좀 돌리고 싶습니다라는 거에서 쌤이 뭐 강의는 정해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지금 살짝은 쌤이 봤을 때 문법은 그만 개념을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왔을 때 진짜 필요한 개념은 빡빡 강조를 해줄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 제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기계가 문법은 좀 되었으면 좋겠고, 합법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나 이런 것들 풀어보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수능 주도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시험 범위는 그렇게 들어가죠. 주탄독은 범위에 맞춰가지고 쌤이 자료 준비할게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것들 필요한 거는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먼저 들어갈 건데, 김상경 쌤 필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마지막에 정리하자고, 알았지? 그래서 필기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수능이든 뭐든 만나는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의 개념부터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1장 총칙 다 했어요. 1학년 때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팔짱 끼고 듣는다, 내가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막 이런 식의 모드였으면 좋겠습니다. 참마른 쌤이 얼마나 실수를 없이 잘 매끄러운 설명을 하느냐, 관망하는 자세로 팔짱 끼고 틀린 설명 없는지 매일 눈으로 귀로 들어주세요.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제2항의 자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제일 첫 번째 파트에서의 의문의 체계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의문 체계에서 최소 대립상이라든지 자음 체계를 알아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수능 변형 문제로 만나보시면 돼요. 제2항의 자음에다가 동그라미 19개의 자음 체계 외우기 꼭 실천. 그래서 19개로 한다 옆에다가는 자음 체계 외우기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음 체계를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최소 대립상 문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변별적 자질, 최소 대립상, 수능에서 좋아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문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4강의 모음은 다음 21개인데 21개 밑에다가 또 뭐라고 적지? 모음 체계 외우기. 그런데 이 모음 체계는 이중 모음이랑 단모음이랑 합쳐진 모음 전체의 체계였습니까?
아니지요. 10개의 뭐만? 단모음 체계만 외우셔야죠. 그죠? 표안에 들어가 있는 모음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이중모음은 체계표가 없습니다. 10개의 단모음을 외우시고 그 표안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중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제4항에 니네의 기회업성 응엄만 운도업서의 단모음의 발음들 아, 에, 어, 에, 오, 에, 우, 위, 으, 이는 단모음으로 발음을 한다. 단모음으로 발음에다가 밑줄 쭉 그으시고 이 말인 즉슨 의미하는 바가 뭐였지? 단모음으로 발음한다는 것은 이중모음과 단모음의 발음이 차이가 있으니까 얘네들 사항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안 돼. 라는 거를 표준 발음과 규정으로 정했다는 거잖아. 단모음으로 발음하라는 말인 즉슨 무슨 말이었지?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고정이 되라는 말이야. 그 말을 좀 적고 가야 돼. 단모음으로 발음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입술 모양, 혀의 위치, 고정이라고 적자. 하나의 모음만이 단모음이기 때문에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이죠. 하지만 단모음은 하나의 모음만이 발음이 되기 때문에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입술 모양, 혀의 위치, 고정. 전설과 후성, 고정입니다. 입술 모양, 고정입니다. 그런데 부침에서 왜랑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가 있어. 이중모음으로 발음에다가 밑줄 그시고 왜랑 위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중세국어 때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밑에다 좀 적고 갈게.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그 발음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왜, 위, 에, 할머니, 가, 위 하고 여러분이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를 고정해서 발음하기보다는 왜, 위 하고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게 좀 편한 발음일 거예요. 그러니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이유는 중세국어 때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5항에 5항에다가는 자그마하게 별표 하나 써주시죠. 이중모음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중모음의 개념 속에 뭐가? 단모음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 언매 과목에서는 합법과 언어의 과목에서는 단모음이라는 정체를 굉장히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은 의문의 개수가 2개가 결합됐다고 보는 거예요. 불완전한 단모음과 완전한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중의 모음이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야 밑에다가 적고 가겠습니다. 야는 뭐다기 뭐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야는 하나의 단모음 야가 아니라 뭐다기 뭐다? 단모음 이 더하기 아 라고 적으셔야죠. 단모음 이 더하기 아. 우리 1학년 때도 이게 상향인지 하향인지 김상현 쌤 좀 설명하심으로써 선택 하나를 차지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좀 기억이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상향 이중모음이다 라고 하면 단모음이 먼저 나오는 거. 다 상향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상향의 향연으로 쭉 이어질 겁니다. 얘 뭐다기 뭐가 돼야 되지? 단모음 이 더하기 단모음의 에. 여러분도 끄덕끄덕 하면서 여는 뭐다기 뭐여야 되지? 단모음 이 더하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는 뭐다기 뭐지? 단모음 이 더하기 단모음의 에. 그리고 와는 뭐다기 뭐여야 되지? 단모음 이 계열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다기 뭐? 단모음 오 더하기 아.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 만큼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니? 라고 했을 때 왜는 단모음 오 더하기 에. 단모음 오는 W 계열이라고 했죠. 단모음 EA는 J 계열이라고 했죠. 그죠? 그 개념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틀리는 안 할 겁니다. 요는 뭐다기 뭐다? 또 단모음 E 더하기 오. 단모음 E에서 시작해서 O로 끝난다. 요 원은 뭐다기 뭐? 단모음 U 더하기 그래서 O랑 U가 W였어요. W 계열. 왜는 뭐다기 뭐? U 더하기 어이. 그리고 U는 뭐다기 뭐? 단모음 E 더하기 U. 여기까지 단모음 E가 앞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혀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김상현 쌤이 설명을 하실 거니까 상향 이중모음 아마 한서 필기로 하실 거예요. 상향 이중모음. 그런데 뭐는 의가 뭐다기 뭐다? 의다기 반목이라서 반목이가 뒤에 있음으로써 뭐라고 생각해줘야 되겠다.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다. 이중의 모음이다. 그래서 이게 단모음 첨간지, 단모음으로 교체, 이중모음 교체 뭐 이런 뒤에 개념이 좀 한 번 더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써먹기 위해서는 반모음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제5항에 다만 1로 갑니다. 다만 1에서 이런 조건을 김상현 쌤 되게 좋아하잖아. 동사랑 형용사의 용언만이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용언의 활용형에다가 밑줄 한번 떠주시고 용언, 동사랑 형용사가 어간은 고정이 되어 있고 뒤에 꼬리 어미가 바뀌는 활용에서 저저처가 뭐로 발음이 된다? 단모음의 저저처로 발음을 하지 이중모음에 가지어 안 된다는 거야. 떡을 쪄 먹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허리가 다쳐 안 된다는 거야.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할 수가 없고 어미가 온 경우에는 가지다라는 어간에다가 어라는 어미가 결합했을 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가져가 단모음으로밖에 발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저초로 발음을 하는 단모음의 발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만 나올 건데 아직 넘기지 말고 요거 한번 생각해 봐줘. 가지다까지가 어간이지. 가지. 거기에 어라는 어미가 만났어. 그러면 단모음과 단모음이 바로 결합이 되는 것이 좀 꺼려지는 발음이라는 거야. 좀 힘들어. 가지어라고 하면 칠판에서 한번 보시면요. 단모음 체계에서 니네의 기회 없어, 응엄만 운도 없어. 단모음 체계는 전설, 부설. 니네의 기가 왜 없냐? 전설. 응, 엄마, 운도 없어. 부설. 고중저,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평수원순, 평수원순. 기억나시죠? 그러면 가지어를 발음을 할 때 가지어 전설에서 부설까지 혀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이 좀 발음이 불편하다는 거야. 이 모든 표준 발음법의 동화 현상,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의 의문의 변동이 왜 일어나냐? 발음의 경제성, 쉽게 발음하려고 표현의 명료성,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을 일으키는데 이게 좀 번거롭단 말이야. 가지어 하기가 전설에서 부설로 가는 것이 이동시키는 것이 발음의 경제성이 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랑 어가 합쳐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가져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랑 어가 만나서 모음 축약이다라고 하면 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모음 축약이라고 배웠어. 왜? 이랑 어라는 모음이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축약됐잖아. 그래서 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배웠다고? 모음 축약이라고 배웠어. 근데 그 모음 축약이라는 개념이 반모음의 존재를 좀 무시하는 개념이잖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멀쩡했던 반모음이 반모음화가 되어서 이중모음으로 교체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모음이 뭐로? 원래는 단모음이었는데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이중모음으로 모음 축약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음절 축약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쌤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라고 배웠다? 모음 축약. 근데 모음이 축약됐다라고 생각하면 반모음인데 반모음이었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이중모음이 되었는데 모음이 왜 축약? 이걸 뭐라고 부르자? 산음절이 이음절로 음절 축약이라고 부르자. 오케이? 이중모음화 음절 축약. 필기는 나중에 여기다가 하고 갈까 그러면 가지다가기 어에서 가져가는 것은 필기를 해놓자. 제일 좋아하시는 내용이다. 여러분에서 이가 뭐로? 반모음 이로 교체 반모음화 해도 돼. 반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거에서 반모음화 반모음화 되어서 어랑 만나면 또 뭐가 된다고? 이중모음화 된다고. 이랑 어가 만나서 반모음이랑 어가 더해져서 여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문법용어로 뭐라고 부르고 라고 하면 모음 축약이라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음절 축약이다. 음절 축약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이중모음이 됐다. 이렇게 개념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절 축약이랑 비교해야 되는 개념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고요. 위에다가 필기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고 갈게요. 가지다 더하기 어에서 가져라고 발음해도 편하고 그리고 어떤 발음해도 되게 가지여 해도 된다는 거야. 가지여. 구미 사투리, 김상 사투리가 같네요. 가지여라고 했을 때 어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된다? 반모음이 첨가해도 편한 발음이 된다는 거야. 왜?
이에서 반목이 한번 찍고 어로 내려오니까 급격한 이동은 아니라는 거야. 이에서 쿵 내려앉지 않는다는 거야. 전설에서 무설로 쿵 이런 변화가 아니니까 반목 한번 거치고 중간 단계 거치고 어로 내려오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에다가 어에 뭐 해줘도 괜찮다고 반목이 더해도 된다는 거야. 반목이 첨가해서 여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발음이 다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지나 가게 어에서 가저랑 가지여랑 어떻게 두 개가 다르게 발음이 나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찌어는 뭐죠? 닫히다는 닫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음절 축약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반목이 첨가의 개념을 이해해 보세요. 뒤에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온 거죠. 문제도 동성 수능 대가리에서 눈병인가요? 근데 좀 축구 좀 가격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축구 다만 이로 갑니다. 얘랑 레 있죠. 얘랑 레. 얘는 이중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레. 이중모음이니까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얘랑 레 이외에 얘랑 레를 애로 발음하라는 게 아니야. 규정을 좀 잘 읽어야 돼. 원두염의 기능을 살려야 돼. 얘랑 레 이외의 예인 거야. 이외에. 그러면 얘랑 레는 무조건 뭐로 발음해야 된다는 거야. 예의 예자는 이중모음의 예. 상견례의 레자는 무조건 레로 발음하라는 거야. 얘네들은 무조건 얘랑 레로 발음을 하되 그 이외에 얘는 레로 발음해도 돼. 계집인데 어휘에 계집해도 된다는 거지. 계시다, 시계, 연계, 그리고 외별, 개폐, 혜택과 지혜. 끄덕끄덕인가요? 근데 예의를 좀 지키자. 예의를 했을 때 얘는 무조건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A라고 발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안 3에서 이거 조금 중요하지, 그지? 답안 3에다가는 세모, 답안은 항상 예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음을 첫소리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이 의로 발음하려고 해도 발음이 안 돼요. 일일이 안 된다. 링크, 무, 니, 띄어쓰기, 시어, 티어, 히어, 히덕다, 희망, 유기 안 돼. 그냥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뭐로 발음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일일이, 링크, 무니, 이로 발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다만 사도 짜그만하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단어의 첫 음절에다가 밑줄. 단어의 첫 음절에 의면 의자로 시작하는 말 단어 3개만 얘기해줘. 의자로 시작하는 말 의로 시작하자. 의로 시작하는 단어 3개만. 의식, 의사, 또 의점, 의자, 그 다음에 의지. 이런 의자로 시작하는 첫머리의 의는 이자. 그 다음에 이지,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식이라고 발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어 첫머리의 의는 무조건 뭐로 발음하시고 의로 발음을 하시되 그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하시는 것도 허용. 조사의는 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허용이라는 말은 원칙은 애야. 원칙은 애에 어이로 발음을 해야 하지만 이로 발음을 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얘를 좀 들어줬던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표준 발음법으로 적고 가겠습니다. 민주주의에 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맞추세요.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원칙의 발음으로 적어주시고 허용되는 사항은 다 허용으로 적어주시고 두 가지 예시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책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문제 푸시면 됩니다. 문의 문의를 문의하다 원칙의 발음으로 적용. 원칙대로 발음해줘. 이거는 허용되는 사항은 다 허용으로 다 적용해서 발음을 오케이 적어봐봐. 문의 문의를 문의하다랑 민주주의의 의의랑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는 문의 문의를 문의하다의 문의. 그래서 비슷한 예시로 협의도 한번 발음을 적어다오. 협의가 원칙의 발음으로 발음했을 때랑 허용으로 발음했을 때랑 두 가지.
원칙이냐 허용이냐로 두 가지. 적어줘. 샤프로 적어줘. 틀린 거는 펜으로 다 지우고 넘어가면 되니까. 허용되는 거는 다 적용. 원칙 사항은 허용 배제하고 원칙으로 가는 거. 수능 주도과는 좀 순서대로 나가진다 싶으면 바로 AS랑 단어를 보고 1, 2단어씩 만들어 놓을게요. 김상경 쌤 중간고사 1, 2단어. 그럼 그 교과서는 김상경 쌤만 하시는 거지? 네. 딴 쌤은 안 하시고, 그치? 그럼 천상희 쌤은 수업 안 하시는 거야? 어디 가셨어? 계시긴 한데 안 하시는 거. 수업은 그럼 김진성 쌤이 김진성 쌤이래. 장세관 쌤이 수능 주도권 하시고 새로 오시는 쌤이 또 수능 주도권 하시고. 네. 오케이. 새로 오시는 쌤이 들어왔어요. 새로 오시는 쌤. 네. 수업 한번 들어왔어요. 여자생님이세요? 네. 네. 원칙으로 갑니다. 저희 선생님. 천상희 쌤이 들어오고 반반 남아가지고 시험 문제는 누가 내시려고 수능 주도권이지 주하나. 네. 원칙. 민주주의의 의의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민주주의의 의의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허용되는 사람 다 적용해야 돼. 그러면 민주주 두 번째 음절, 네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이로 발음하고 조사 B는 N으로 허용. 첫 번째 음절의 의는 무조건 주어를 깨놔도 의. 이게 핵심이지. 첫 번째 음절의 의는 반드시 의로 발음한다. 이게 핵심이지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원칙에서 문의라고 하면 원칙대로니까 문의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야. 이걸 문의라고 하면 그건 허용사항이야. 원칙대로 발음하는 이중음에서 문의. 단어 첫머리에 자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이중음으로 발음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의를 이것도 원칙대로 발음하면 뭐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야? 문의하다. 원칙대로 발음하면 문의하다. 그런데 허용사항은 이제 문의, 문의를 뭐 해도 된다? 문의하다고 해도 된다는 거지. 협의는 원칙대로 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 이거야. 그런데 얘를 원칙 발음이라고 주장해. 연음에서 올라가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게 되니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라고 해서 협의? 이게 원칙 아닙니까? 라고 하면 자음을 원래 갖고 있었어야지. 연음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문의할 때 리, 희망할 때 희. 원래 자음이 첫소리에 자리를 잡아야지 연음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의로 시작하는 두 번째 음절의 의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협의, 허용하면 협의. 이거를 주장하는 친구가 있었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니까 협의라고 발음해야지요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입니다. 의. 그러면 끝. 제5항에서의 표준 발음법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의로 발음하되 조사는 이가 아닌 에로 발음도 허용.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의 의는 이로 발음을 한다. 음의 길이는 김상현 쌤 필기로 한번 파악해보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3장 음의 길이는 X 쳐놓고 제4장으로 한번 가보자. 제4장의 받침의 발음에 옆에 번호 1부터 한번 매길게. 필기할 거 다 안 됐으면 필기하고 보자. 제4장 받침 발음 3페이지. 제4장 받침 발음 옆에다가 받침의 발음에 적용되는 규정을 한번 생각해봐. 받침 발음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면 의문의 변동의 종류에서 뭐가 있었지? 의문의 변동의 유형이라고 하면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의문 변동의 종류라고 하면 교체 안에서 착착착착, 축약 안에 착착, 탈락 안에 착착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죠. 의문 변동의 종류로 생각해 줘. 받침의 발음 안에 의문 변동의 종류에
받침의 동성 자리에 적용이 되는 규정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이 2개 이상일 때 단순화 시켜라. 맞습니다. 1번에 자음군 단순화 적어주시고 번호 1 자음군 단순화 또 생각해봐봐. 종성 자리에 적용이 되는 규정 뭐가 또 있었지? 종성 자리에 음절의 끝소리 그치? 종성 자리에 발음이 되는 자음이 8개로 제약을 두고 있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그치? 겹받침이면 자음군 단순화. 오 역시 배웠어. 작년에 사라지지 않은 기억 너무 좋다. 또 생각해봐봐. 받침 발음의 규정에서 히읗 탈락 종성 자리에 히읗이 오고 뒤에 목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조하가 아니라 조하로 히읗이 탈락이 되거든. 히읗 탈락은 초성에서 탈락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히읗이 탈락이 됐다? 숱하다 한번 생각해봐. 숱하다. 숱하다에서 히읗 사라지지. 그냥 숱하다래지. 그렇다고 이 숱하다를 히읗 탈락이라고 생각할 거야? 히읗이 사라졌다고? 아니야. 히읗 탈락은 무조건 종성의 히읗이 연음으로 올라가지 않고 사라지는 거라서 받침 발음에서 적용이 되는 게 히읗 탈락이야. 받침의 발음 세 번째 히읗 탈락 적자. 세 번째 히읗 탈락. 또 자음군 단수나 음절의 끝소리 교치 히읗 탈락. 너무 잘 생각했다. 그럼 종성 자리에 히읗이 왔는데 그 다음에 그드브즈 나오면 그드브즈가 좋다 더하기 고가 오면 좋고 이것도 받침 발음이랑 관련된 규칙이지. 그럼 네 번째는 뭐라고? 거센 소리 들기. 자음군 단수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 히읗 탈락 거센 소리 내기까지 받침에서 적용이 되는 규정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종성의 받침 발음에 자단이랑 음끝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종성의 받침은 자음입니다. 모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8항에서 가느다란 물방울 8개가 아니라 7개였어. 가느다란 물방울 7개 자음만 발음을 하는데 제9항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받침에 끄랑 크가 오면 얘네들을 뭐로 교체해야 되지? 끄랑 크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끄랑 크는 교체되는 것이 기역, 스스, 드츠, 트 뭐로 교체해야 되지? 디귿, 피읍은 그, 기읍. 그래서 제9항을 다른 이름으로 1학년 때 뭐라고 설명해 주셨다? 평음의 파열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평파열음화라고 설명해 주셨어. 그래서 제9항에다가 뭐라고 적자? 평파열음화. 이게 곧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말이야. 평음의 파열은 그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파열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오케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나왔고 4페이지로 가봐. 4페이지 가서요. 겹받침 그스, 르즈, 르브, 르스, 르트, 그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잠군 단순화 해줘서 그느르브로 발음을 하자. 너 끄덕끄덕 넉과 안다 여덟 넓다 하하 넓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고 여덟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고 외골 할다 그리고 갑 없다. 괜찮지? 여덟이랑 넓다 미리 한번 밑줄 꺼놔봐봐. 여덟이랑 넓다 밑줄 꺼줬어. 다만에다가 세모 별표 세. 무조건 자음군 단순화는 밥다를 물어줘야 돼. 넓다를 물어줘야 돼. 밥다는 자음 앞에서 얘들아 여덟이랑 넓다 할 때는 대표음이 리을로 발음했지 여덟이랑 넓다가 아니었어. 그런데 밥다는 리을 비읍에서 리을이 탈락되어서 피읍으로 발음을 해야 돼. 밥다, 밥소, 밥지, 밟는의 비음화가 일어나서 밟는, 밥개랑 밥고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런데 넓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너브로 발음해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다가 밑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고 어근이 넓다고 뒤에 또 어근이 와서 합성어가 된 경우야. 다음과 같은 경우 밑에다 뭐라고 적자? 합성어. 넓다 뒤에 죽하다라는 어근이 와서 넓죽하다. 넓다 뒤에 둥글다가 와서 넓둥글다. 빈칸에 하나 더 적을 예시가 있었잖아. 근데 그 예시를 빼놓았잖아. 우리가 적으라고. 뭐가 있었지? 죽하다 둥글다 나왔으면 적하다 넣을 수 있지. 넓다 더하기 적하다는 넓적하다 적고 가겠습니다. 넓다에다가 죽하다로 빈칸 똑같이 흉내내자. 넓다의 어근에다가 적하다의 어근까지 더해져서 넓다 더하기 적하다. 발음하면 널쩍하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넓적.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 오면 된소리 대기 가장 기본의 23항 그랑크가 만나져서 넓적하다 되네요. 오케이. 꼭 기억해야 돼.
리을 비음은 무조건 리을이야. 여덟, 얇다, 그리고 넓다. 리을 비음은 무조건 리을. 하지만 뭐의 경우에서는 밥다만 비음, 밥다 받고 밥지, 비음화 시켜서 갚는. 그리고 뭐를 넓다 뒤에 둥글다, 죽하다, 적하다가 오면 너으로 발음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제11항에서 덧받침 리을 비음, 리을 비음, 리을 피음은 어발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금음으로 발음하는데 닭과 흑과 맞다의 리을 기음 밑줄 한번 꺼주시고 흑과의 리을 기음 한번 밑줄 꺼주시고 서로 다른 발음이야 라고 하면 아니 똑같은 발음이지. 리을 기음의 흑은 명사, 과는 조사. 그랬을 때 흑과 막다, 막이라는 어간 뒤에 어미가 드로 시작하니 막다. 늙지도 한번 밑줄 꺼줘. 리을 기음 뒤에 지가 오니까 늙지. 젊다, 읊고, 읊다 다 끄덕끄덕 된다 그죠? 다만에다가 세모, 별표세 너무 중요해. 명사 뒤에 조사가 오는 체형과 조사의 결합 아니야. 무조건 뭐여야 된다? 용언의 어간이어야 돼. 용언의 어간 리을 기읍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야 돼. 리을 기읍은 기억 앞에서 이 기억이 뭐여야 한다? 어미여야 해. 어미. 기억 앞에서의 기억 밑에다가 어미.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하면 맞게가 아니라 맑게, 묻고가 아니라 묻고, 엇거나가 아니라 얼거나가 된다는 거야. 근데 치킨의 닭과 오리라고 했을 때 닭의 뒤에 과가 조사로 왔을 때는 달과가 아니라 뭐로 발음해라? 닭과로 발음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제 9항의 평파이드마 음절의 끝을 보지. 제 10항의 자음분 단순한 리을 제 11항의 자음분 단순한 리을 키읔 잊지 마. 제 12항으로 갈게. 히읗 발음이랑 관련된 거네. 히읗 발음에다가 밑줄 찬찬히 임찬이가 잘 기억하고 있었어. 히읗 뒤에 그드즈가 오면 어떻게 하자? 거세 소리 대기야. 제 12항의 1번 앞에다가는 거세 소리 대기라고 적어줘. 거세 소리 대기로 놓고 좋던 쌓지 많고 않던 달치야. 붙임인에서 그드그즈랑 흐랑 결합하면 이것도 어떻게 해주면 돼? 받침 발음이 아니라 뒤에 흐를 만나도 마찬가지의 거대야. 거세 소리 대기 각하 먹히다 밝히다 넓히다 좁히다 앉히다 맏형 오치다야. 근데 밝히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밝히다에다가 동그라미 이거랑 비교했던 예시 기억나? 밝히다의 어간인 닭 플러스 접사 희가 더해져서 밝히다 한 단어이지 그치? 밝히다랑 필기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나올 예시들의 예외는 다 다루는 거야. 지금 요 표준 발음법 할 때 의문을 변동해서 이제 내가 개념을 몰라서 이런 특이사항을 몰라서 이런 특이한 예시를 내가 안 다뤄봐서 나는 틀렸네. 난 몰랐네. 이런 내용은 없어야 되는데 이 한 장 안에 이 프린트 안에 모든 게 다 담긴다고 생각하고 날고 기고가 돼야 됩니다. 의문의 변동에서는 밝히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예요? 밝히다, 밝히고, 밝히지라고 하는 한 단어라고 생각해줘. 밝히다가 하나의 어간이니까. 그러면 지체 없이 얘를 뭐 자음분 단순화를 왜 할 건고 밝히다를 자음분 단순화로 해서 밝히다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말해주면 된다. 바로 밝히다 아닙니까? 흑하덕은 이렇게 얘기가 좀 달라. 흑이라는 명사에다가 하덕이라는 명사로 각각 단어야.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자음분 단순화를 해야 돼. 흑이랑 화덕이야. 흑하덕이라고 할 수가 없어. 각각의 명사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뭐로 발음해야 된다? 흑화덕이죠. 자단이랑 거센 소리 대기랑 한번 거치셔야 됩니다. 밝히다는 그냥 어간 안에서 바로 밝히다로 바로 거센 소리 대기 해도 되지만 흑화덕 같은 경우에는 흑 뒤에 화덕이 아닌 다른 명사가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음분 단순화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대기로 흑화덕이 돼야 됩니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예외 사항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뭐 이제 다 끄덕입니다. 넓히다, 앉히다, 꽂히다, 맏형, 좁히다, 끄덕끄덕 예시 하나 적어주세요. 밝히다 위에 흑화덕이랑 비교하는 걸로 됐으면 옷쪽으로요. 밝히다랑 흑화덕이랑 비교됐으면 옷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규정에 따라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스즈, 츠트의 경우도 이해해 주는다. 흑화덕이랑 똑같은 거야. 한번 자음분 단순화 해줘야지. 각각 단어니까. 옷하고 디귿으로 그 다음에 단벌.
낫하고 디귿으로 탄태, 못한 송이 수타, 수타다에다가 동그라미. 이것을 히읗 탈락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 너무 무섭다. 히읗 탈락에서 그냥 히읗만 사라지면 수타다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 히읗이 이런 환경에서 사라진다는 게 아니잖아. 음절을 끝소리 규칙해주고 그 다음에 거세 소리 내게 해서 수타다가 된 거야. 히읗 탈락이 아니라. 이번에 다소는 예외 중에 예외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소의 히읗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디귿이 안 되죠. 다소에다가 동그라미 그냥 예외.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소 가지고는. 그리고 3번은 재밌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비음만 하고 싶으면 비음만까지 놓는 싼내 된다는 거. 그리고 3의 붙임에서는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 뒤에 자음군 단수나 해주거나 후에 뭐 하자라는 거야? 연음하거나 뭐 유음하 이런 환경들을 보니까 안내라고 하면 이건 자음군 단수나만 하면 되지. 안내 밑에다가는 자단. 안는이라고 하면 자단. 이거 뭐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히읗 탈락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얘들아. 안내랑 안는 있지. 안내랑 안는. 3에 붙인 말이야. 안내랑 안는 가지고 히읗 탈락이라고 하면 히읗 탈락 개념 아예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인 거야. 히읗 탈락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히읗이 연음되지 않고 사라지는 거잖아. 이거는 자음에서 다 막혔잖아. 안내는 자단이야. 안는도 자단이야. 뚫레도 자단하고 나서 유마야. 뚫는도 자단하고 나서 유마야. 맞지? 4번에 이게 히읗 탈락이야. 히읗 뒤에 밑줄 긋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에다가 밑줄.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에다 밑줄 쭉 그으시고 연음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나흐, 노하, 사히나, 만하, 안흔, 아는에다가 동그라미 아는에다가 안는과 아는의 차이 뭔지 아시겠죠? 안는은 자음군 단수나고 안흔이 아니라 아는이 된 거는 히읗 탈락이고 차이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히읗이 사라져도 안는에서는 자단이고요. 아는에서는 히읗 탈락입니다. 연음이 되지 않고 사라지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김상현 쌤 이런 거 한다. 다라가 아니라 다라, 싫어도가 아니라 싫어도 히읗 탈락이지, 그치?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히읗 탈락이라는 거 진짜 이 한사 힘차게 외치고 싶다 진짜. 만화 밑에다가는 자단 아니라는 점, 아는도 자단 아니라는 점, 다라도 싫어도도 자단 아니라는 점, 히읗 탈락입니다. 히읗이 연음이 됐어야 되는데. 자, 14강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꽃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랑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 음가대로에다가 밑줄 그시고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음끝 X. 음끝 하지 말고 그냥 연음하면 된다라는 거야. 깎아 그대로. 옷이 있어, 야지, 꽂아, 꽃을 쫓아, 밭에 앞으로 덮이다. 그대로 연음하라는 거야. 제 음가대로라는 말인즉슨 뭐다? 연음하지 음끝하지 마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지 마라. 왜? 형식 형태소 왔습니다. 그것도 적고 갈게. 조사나 어미 정비사 상태 뭐라고? 형식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왔잖아. 그러면 연음을 하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적용하지 말라는 거야. 형식 형태소라는 말 적어주시고 14으로 갈게요. 겹받침이 다시 한 번 더 밑줄 긋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정비사에다가 밑줄 쭉 그시고 역시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오잖아. 그러면 연음하면 되지. 자음군 단순화는 하지 말라는 거야.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밑에다 뭐라고? 자음군 단순화 X.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오면 자음군 단순화 하지 말고 그냥 연음하면 돼. 넋이 쓰는 연음되면 있잖아. 된 소리에 쓰로 발음됩니다. 앉아, 달글, 젊어, 골식, 핥아, 읊어, 값을 없어. 끄덕끄덕. 예, 넘어가서 이쪽. 모든 내용이 다 담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5항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태소가 오면 밑줄이자. 모음에다가 밑줄, 실질형 태소에다가 밑줄. 바탈에 하지 말라는 거야. 실질이잖아. 아래 위, 의미가 있는 명사잖아.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해야 돼. 대표음으로 바꾸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표음으로 바꾼다는 말인즉슨 뭐 해라? 밑에다 음끝 이런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하고 바탈에가 아니라 바다에. 늪합이 아니라 늪합, 저점이가 아니라 저점이, 맞섰다가 아니라 맛없다, 겉옷이 아니라 겉옷. 헛웃음 좀 봐봐. 재밌지? 헛웃음에 웃에다가 동그라미 실질. 음에다가 동그라미 음은 뭐지? 음은 형식. 그러니 헛웃음이라고 했을 때 헛웃음이 아니잖아. 헛웃음도 아니고 헛웃음도 아니고
허두 웃에서는 실질이니까 끝에서 두고 그대로 연결해서 승. 괜찮아요, 허두승. 다만에다가 제목. 맛있다, 멋있다는 맛있다랑 멋있다로 발음할 수 있다. 발음할 수 있다는 데다가 허용. 허용이라고 적는 거죠. 허용. 맛있다, 멋있다 밑에 원칙 땡땡이라고 적어줘. 맛있다랑 멋있다에서 맛있다랑 멋있다로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건 허용 발음이고 원칙 발음 좀 적어봐봐. 맛있다랑 멋있다의 원칙 발음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 있다가 실질이야. 있다의 잇 동그라미 치시고 있다는 실질 형태소야. 멋있다의 잇은 실질 형태소야.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끝에서 멋있다, 맛있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맛있다, 멋있다 하니까 맛있다랑 멋있다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원칙의 발음은 맛있다랑 멋있다입니다. 붙임으로 가시죠.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옮겨 발음한다. 그 중 하나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 중 하나만 발음하라는 말인 즉슨 뭐 해라는 거야? 자단하라는 겁니다. 자단. 밑에다 자단. 넉섭다가 아니라 넉업다. 달갑해가 아니라 다갑해. 갑섭치가 아니라 갑어치. 갑신느니 아니라 갑인느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16항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제 5장의 음의 동화로 갑니다. 오늘 다 살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내용이 이제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틀리는 내용은 이제 없을 거예요. 음의 동화라고 하면 동화 현상에는 세 가지 좀 생각해봐. 동화 현상 첫 번째 뭐 있었지? 자음과 자음끼리 만나서 일어나는 동화 현상 첫 번째 뭐 할까? 자음과 자음끼리 만나면서의 동화 현상 첫 번째 비음화 1 비음화 적어줘. 1 비음화 지미 적어줘. 음의 동화 옆에다가 1 비음화 지미 여기다 적어줘.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음화 나오면 또 바로 따라 나오네. 유음화. 그렇지. 얘네들은 자음과 자음끼리야. 사연음이었던 그드브가 콧소리에 니양 만나니까 같이 비음화가 일어났지. 그리고 니은이었던 애가 룸에 리을을 만나니까 같이 리을에 유가 일어나지. 얘네는 자음과 자음끼리에서의 자음동화야. 그런데 세 번째는 자음이 모음을 만나서 그 모음이 소리나는 위치로 따라갔어. 뭐였다? 드트가 이를 만나서 즈츠로 바뀌는 무슨 현상? 3번의 구개음화. 그렇지. 그래, 1학년 때 잘 해놔서 할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흩어진 개념을 지금 정리하시고요. 그냥 바로 문제 풀이로 가시면 돼요. 지나가면 이제 책 찾아라고 얘기하고 지나갈 때 찾아가서 이제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축구 눈티 밤티 네 버렸네요. 17항 갈게요. 이거 무슨 현상인지 얘기해주세요. 받침 드트 밑에다가는 얘 조음의 위치 보서는 어디에서 소리가 나지? 드트는 드가 트랑 좋은 위치로서는 무슨 소리라고 얘기하지? 드드드드드 맞아. 혀끝이 윗몸을 때리는 치조음이 잇몸 소리. 치조음이라고 적자. 치조음은 순우리말로 잇몸 소리. 드트 밑에다가는 치조음. 치조음이 말이야. 조사나 정미사에다 물결표시 겁나 중요한 까다로운 강경이었지. 꼭 반드시 형식 형태소여야 했어. 조사나 정미사와 같은 뭐를 만나야 된다? 드트가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돼. 각각의 형태소인 거지. 한마디로 조사, 정미사와 같은 각 형태소를 만나서 앞에 말은 드트로 끝나고 뒤에 다른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에 이나 반모미로 시작이 되면 즈츠로 바꿔서 발음을 해라. 즈츠 밑에다가는 얘네 소리 나는 위치가 샌입 천장 소리야. 그러니까 이 천장은 입구자에 열개자, 입천장 개자 사용해서 구개음이라고 하죠. 즈츠 밑에다 뭐라고 적자? 구개음. 치조음이었던 애가 고모음의 이를 만나니까 위치를 가까이 당겨야지만 편하게 발음할 수가 있어. 부디라고 발음하기보다는 굳이, 가티라고 발음하기보다는 같이, 파티보다는 파치라고 발음해야지 편해. 그게 바로 무슨 현상이다? 17항 밑에다가는 구개음화라고 적어줘. 각각의 형태소여야 돼.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잔디를 잔지라고 발음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 잔디는 하나의 형태소라서 D랑 E로 나뉘어지지만 그 잔디도 단위로 이기 때문이야. 고디 듣다가 아니라 고지 듣다. 치조음이 구개음으로 바뀌는 구개음화, 부디, 미다디, 땀바지, 바티, 훌티 하지 말고 배울치, 바치. 붙임. D 뒤에 전미사 히가 오면 어떻게 할까? 전미사 히에다가 동그라미
전미사 희가 오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라고 하면 드랑 크가 만나서 일단 뭐를 해주면 되고 구개음화 시키기 전에 거센 소리 내기부터 먼저 해줘. 드랑 크가 만나면 트가 되고 그 다음에 트가 구개음화를 일으켜서 스로 발음을 해서 붙이다랑 닫히다랑 묻히다야. 그러면 여러분은 뭐다? 의지를 붙여 라고 했을 때 붙여의 발음을 한번 적어봐봐. 의지를 붙이다에서의 붙여의 발음을 한번 적어보고 가자. 의지를 붙이다에서의 붙여. 그리고 붙여. 붙여랑 붙여 두 개 바로 적어봐. 적어봐야 돼. 형식 형태가 앞에서 일어나는 거 적어봐야 돼. 오늘 무조건 프린트 끝까지 다 할 거야. 다 해야 돼. 한 번 시작하면 이거 반으로 나눌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끝내줘야 되는데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자, 충전력 센 거 빼고 해줘. 트가 반복 1을 만났다. 여 안에 뭐가 들어있지? 반복 1하기 어야. 그래서 우리는 뭐로 발음해야 돼? 붙여. 근데 요번에 활용형에서 다만 5항의 다만 1 기억나? 요번에 활용형의 즈츠츠는 열한 만났을 때 여 붙여 발음 안 되니까 뭐 해줘야 된다고? 붙여. 근데 여기에서 반영이 돼 의문의 변동의 횟수를 물어보면 이거 몇 회라고 얘기해야 돼? 의문의 변동 횟수를 물어보면 의문의 변동 횟수를 물어보면 이거는 규정에는 해당이 되는 거에서의 상황에서 명칭에서의 종류는 없지만 두 번이라고 발음 생각해줘야죠. 여가 단모음화가 되었잖아요. 단모음화의 발음이 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뭐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모음이 사라졌죠. 반모음이 탈락됐죠. 그죠? 그래서 두 번의 발음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문의 변동의 종류에서는 여러분이 배우는 이름은 없지만 요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먼저 해주자?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붙여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주자는 거야? 붙여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자는 거야? 붙여 해주고. 적어주겠니? 이 정도만 예시를 다룬다라고 하면 이제 다 나오는 거거든. 진짜 요 정도 살펴보면 더 이상 구개음화에서 우리가 모르는 예시는 없어. 붙여 생각해줘. 드랑 크가 만나서 일단은 거센 소리 되게 되고 구개음화하고 단모음화 하는 거야. 뒤로 가야지. 둘 중에 하나 발음을 하라고 하면 후의 발음으로 발음해야지. 붙여 안 된다는 거야. 즈츠치가 여랑 만나면 여로 발음이 안 돼. 붙여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단모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는 가지어 안 된다는 가져. 어로 발음해야 된다. 오케이? 네. 괜찮지? 17강 끝났어. 구개음화 할 얘기 다 끝났어. 잔디랑 이런 것들 디디다를 치지다라고 발음하지 않죠. 우리가 디디다를 치지다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구개음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김상경 쌤 좀 설명하기는 했었는데 얘 드트라는 자음이 이라는 모음 따라갔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 드트가 이라는 모음 따라서 드트로 바뀌었다라는 거 알지겠지? 모음 앞에서 동화가 되었지. 모음한테 모음에 뭐에 동화가 되었지? 조음의 위치에 동화가 된 거야. 이가 고모음이기 때문에 이가 고모음의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니까 드트라는 치조음이 구개음으로 옮겨간 거야. 조음의 위치에 동화가 된 거야. 이가 소리가 나는 위치에 동화가 되었으니까 이름하여 구개음화인 거야. 그런데 구개음으로 바뀌고 보니까 드트는 파열음이었는데 지츠라는 파차음으로 조음 방법까지 어라 덩달아 바뀐 것이지 이의 뭐에 닮아갔다? 이의 조음 방법에 닮아갔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의 조음 방법은 이는 조음의 위치에 동화가 된 거야. 이의 소리 나는 위치로 드트가 갖고 가는 거야. 오케이? 얘는 동화의 목적은 조음의 위치 동화야. 조음의 위치에 동화가 되고 보니까 파열음이 파차음으로 바뀐 거야. 맞지? 그렇다고 조음의 방법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또 곤란한 얘기야. 조음 방법도 파열음에서 파차음으로 바뀌었어. 근데 동화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더 조음의 위치에 동화를 시켰다라고 얘기하죠.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좀 전달이 됐을까요? 이에 뭐를 닮았다? 위치를 닮아간 거야. 바뀌고 보니까 좋은 방법은 덩달아 바뀐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18항으로 가서 받침의 그득을 평음의 파열음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 해주고 미음 미음이라는 콧소리의 비음을 만나면 기역은 열이 천장 소리에서 소리가 나는 비음의 이음으로 디귿은 치조음의 니은으로 비음은 입술 소리의 미음으로 그래서 18항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다? 비음화. 근데 비음화를 여러분이 착륙용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죠? 18항 밑에 비음화 적어주시고 얘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비음화는 총 3개야 3개. 비음화는 1번, 2번, 3번 3가지나 있었어. 그럼 18항의 비음화는 자음의 그드그가 자음의 니은 미음을 만나서 어디에 동화가 되었지? 니은 미음이 콧소리니까 같이 콧소리로 울리자라고 하는 비음화라는 이름은 좋은 방법 동화인 거야. 좋은 방법 동화. 조음의 위치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조음의 위치는 안 건드려. 조음의 위치 열인입 천장 소리에서 소리가 나는 비음이 이음으로 디귿은 치조음의 니은으로 비음은 입술 소리의 니은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음의 위치는 건드리지 말고 조음의 방법에 동화가 되는 비음화. 괜찮지? 붙임으로 가서 한 단어로 발음이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서 쟁 넣는다, 흑말린다 발음하시면 됩니다. 19항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되겠니? 역시 비음화인데 이거는 좀 앞에다가 붙여줘. 착륙료 하면서 나왔던 비음화야. 뭐였지? 받침이 미음 이음으로 이미 비음이 앞에 있어. 뒤에 있는 애를 갖다가 니은으로 바뀌는 순행이야. 18항은 역행이지. 뒤에 있는 애들의 앞에 거를 역행으로 비음화시켰지. 19항은 순행으로 비음화를 시키는 이름 적어야 돼. 19항 밑에다 뭐라고 적자? 리을 비음화. 리을을 니은으로 바꾸는 리을 비음화라고 이름 적어줘요. 19항 밑에다 뭐라고 적자? 리을 비음화. 그리고 붙임 밑에다가는 상호동화라고 좀 적어봐. 상호동화. 아무도 비음이 아니야. 그분은 파열음이고 리을은 누음이야. 그분은 파열음이고 리을은 누음인데 같이 만나면 누음화로 팡 바뀌는 걸로 착륙료가 시험에 나왔잖아. 착륙료가. 맞지요? 착륙료 할 때 일단은 1단계는 착자의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고 이 이응이 육자의 니은으로 바꿔서 착륙료라고 발음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부에서 일단은 뭐로 바뀌고 그부가 이응이랑 미음으로 바뀌고 이 이응과 미음이 미를 미음으로 바꾼다. 오케이? 상호동화로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뀌어야 돼. 알았지? 두 개가 동시에 바뀌는 거야. 20항으로 가자. 앞이나 뒤에서에다가 밑줄 순행 역행 가리지 말고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릴리로 제20항 이름하여 바르고 유음화. 유음화는 앞이나 뒤나 상관없이 좋은 방법에 동화시키자. 난로, 신라, 천리, 대관령, 물 난리, 난리가 제일 재밌지. 난에서 랄로 바뀌는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붙임의 첫 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 리을 티귿에서 연결되는 경우 다른의 히읗 탈락이라고 할까 장분 단순화라고 할까 다른은 장분 단순화하고 유음화 룰룬 히읗 탈락 아니야. 장분 단순화하고 유음화 할래 장분 단순화하고 유음화 넘어가시죠. 다 합니다. 지치지 뭐. 다만에다가 세모 다음과 같은 단어들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시면서 뭐라고 적고 가자? 리을 비음화. 와씨 환경은 유음화의 환경인데 오히려 리을 비음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의견난, 임진난, 생산량, 결단력, 공감력, 공원력 11개 외워주시면 만사 편하지 않겠습니까? 11개 정도니까 20이랑 정민채 쌤이 한 번 내셨던 적이고 한 번도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적이 없는데 정민채 쌤 딱 한 번 나왔었어요. 위에서 지적한 이외에 이상한 자음동화,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요 희한한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를 자음동화 시킨 거냐면 감기 같은 경우에 미음과 기억이 만나서 기억의 열인입 천장 소리에 소리 나는 위치도 조음의 위치를 동화를 시켜서 감의 미음이 열인입 천장 소리에 뭐로 바뀌어서 강으로 바뀌어서 감기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뱅기. 그 다음에 뭐 문법. 쌤도 바로 문법 많이 하거든. 문이죠. 문법이라고 해야 돼. 문법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 갱상도인들이 해주는 실수마다 조음의 위치를 동화시키는 이상한 자음동화는 하지 마라. 네. 천천히 나도 극혐해하네요. 제22항이라 별표 3개. 22항이라 별표 3개. 내가 아까 했었던 거. 칠판에 한 번만 더 하자. 피어 가지고 필기해 놓는데 피어는 원칙의 발음은 피어야.
그런데 어떻게 발음해도 된다? 피여로 발음해도 되고 하나가 더 있어. 뭐로 발음해도 된다고? 아까 우리 살펴봤었던 거 핫한 수능에서 나올 내용, 이번 내신에서도 물어볼 내용 다 지어가지고 했잖아. 피어는 이에서 어로 가기가 급격하게 다운이야. 전설에서 후설로 쿵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 고음에서 중고음으로 전설에서 후설로 쿵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단은 원칙의 발음에 피어가 불편하다라고 하되 발음의 경계성을 고려를 해서 뭐로 발음해도 되고 피어로 발음해도 되고 뭐로 발음해도 된다. 혀로도 발음해도 된다는 거야. 3개 적어놔도 랑이랑이도 적어봐봐. 어에다가 이거 무슨 일을 한 거야? 반모미를 첨가시킨 거야. 반모미를 첨가시켜서 왜 이렇게 나오냐? 반모미를 첨가를 시켜서 피여. 반모미를 첨가시켜서 피여. 의문의 개수 하나 늘어난다 그지? 반모음 1을 더해서 반모음 2 첨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거야? 멀쩡했던 물을 1을 반모음 2로 교체시킨 거야. 반모음 화, 이중모음 화. 또 뭐라고 불러도 되지? 음절 축약. 3번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 같은 이름. 반모음화 시켰다, 이중모음화 시켰다. 음절 축약 2글자가 1글자로 펴 적고 가자. 펴랑 피여의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어. 펴랑 피여의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어. 펴랑 피여의 차이를 알아서 반모이 첨가랑 반모음화가 되어서 이중모음화가 되어서 음절 축약하는 거야. 이거를 좀 차이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 이오 아니오도 반모음이 첨가시켜서 이오 아니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야. 제6장 경음화. 된소리 대기는 23, 24, 25, 26, 27 5개의 차이를 알아야 돼. 더불어서 23부터 27이랑 vs 28항이 또 돌놈이야. 28항은 또 따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부를 거야. 우리는. 된소리 대기가 아니라 28항은 뭐라고 불러야 된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부를 거야. 24만 갈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게 명사든 용언의 뭐 동사, 형용사의 어간이든 하나도 구분 안 해도 돼. 그냥 마침 그드그드에 그드그스지 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국밥, 깎다, 넛바지, 싹돈, 옷고름, 뻗대다, 직광, 닭장 그드그드에 그드그스지 오면 뜻뜻뜻쓰지 발음하면 돼. 제24항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까다로운 조건이었잖아. 지금 의문의 운동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보라라고 하면 구기음화에서의 이나 반모미로 시작하는 꼭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는 그 조건이라 24항에서는 어간받침이라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죠. 어간받침에다가 즉 용언의 어간이 니은니음으로 끝나고 뒤에 어미가 그드스즈로 시작을 하면 24항의 된소리 대기로 신고, 껴안다, 더듬지 당신 신고할 거야. 이걸 때 신고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당신 신고할 거야 에서의 신고는 명사이기 때문에 신고인 거야. 근데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작 했을 때는 용언의 어간 신 뒤에 고가 어미니까 신고로 발음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 다음에 얘들아 허그의 안다는 내가 너를 안아줄게 I will hug you 라고 했을 때 허그는 안다지. 근데 나는 당신을 알죠 했을 때 안다는 왜 안 됐었지? 용언의 어간 알다에다가 현재 시제 선언 발음이 니은이 와서 리을이 탈락되어서 안다이기 때문에 그지? 노의의 안다는 어간이 안이 아니라 현재 시제 선언 발음이 니은이 안에 니은이 현재 시제 선언 발음의 니은이었잖아요. 어간의 니은은 탈락됐잖아요. 그죠? 그 정도를 여러분이 지금 끄덕끄덕하고 이해를 하신다면 안 풀리는 문제 없습니다. 수능 문제만 바로 던져 26년도 수능 바로 풉니다. 수능 특강의 고난이도 바로 풉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언의 어간 알다에 현재 시제 선언 발음이 니은으로 용언의 어간 아래 니은이 탈락이 되어서 안다는 안다가 아니라 안다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다만에다가 뭐 사동, 피동, 전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마. 왜? 안기다라고 발음해야지 안기다라고 발음하면 안 돼. 왜? 안기다, 안기고, 안기지, 안기니, 안길까? 안기까지가 어간이잖아. 안기에다가 밑줄 두시고 어간. 어간이 미음미음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안기는 기로 어간이 끝나지. 그죠? 용언의 어간이 미음미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감기다도 마찬가지, 감기에다가 어간, 옮기다도 마찬가지, 옮기다도 마찬가지. 부항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서 25항 이제 가능합니다. 25항을 얘들아 좀 외우자. 요번에 어간 마침 리을비읍, 리을티귿 뒤에 리을비읍과 리을티귿을 외워줘. 리을비읍과 리을티귿을 하면 자음군 단순화를 했을 때 리을이 남거든. 뒤에 그드스즈가 오면 넓게 할까 풀수 넓지가 되는데 제26항은 뭐였어?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였지. 그래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라고 발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만 된 소리로 발음하니까 갈등, 갈동, 절도, 갈증, 불세 줄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 하리는 드시지라고 외우죠. 알았지? 27항은 있잖아. 이거 우리 1학년 때 시험 범위 시험 문제 나왔었던 관형사형 리을에다가 있지. 관형사형 리을은 뭐야?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체언을 수식합니다. 할 것을, 갈 때가, 할 바를, 할 수는, 할 적에, 갈 곳, 갈돌이, 만날 사람 하고 용언의 어간 뒤에 관형사형 전서어미 리을 붙여서 체언 수식할 때 된 소리로 발음하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끊어서 말할 때는 예사소리로 당연히 발음하셔도 되죠. 만날 사람하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27항의 관형사형 어미 리을인지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인지를 좀 구분해봐봐.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에다 몇 줄? 얘는 있잖아. 할 띄우고 걸 하면 안 돼. 왜? 어간 하다에다 리을걸이야 리을걸. 용언의 어간 하에 리을걸이 어미야. 할 밖에라고 하면 하다 뒤에 리을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어미야. 그럼 밖에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너 밖에, 할 밖에라고 했을 때 밖에는 조사야 조사. 어미 뒤에 지금 조사가 붙은 거야. 할세라라고 하면 하다 뒤에 리을세라가 어미야. 리을세라가 어미.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사랑할수록이라고 하면 하다 뒤에 리을수록이 어미야. 리을수록이 어미. 할지라도라고 하면 하다 뒤에 리을지라도가 어미야. 할지연정 하면 리을지연정이 어미야. 할진대라고 하면 리을진대가 어미야. 괜찮니? 그러니까 23, 24, 25, 26, 27은 된소리 얘기야. 용언의 어간, 니은비음 뒤에 그드스즈,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하고 리을로 발음되는 리을비음과 리을티귿 뒤에 그드브스즈,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그드브스즈,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리을. 얘는 된소리 얘기야. 그런데 28항은 밑에다 뭐라고 적지? 다 왔어. 사이소리 현상이야. 얘네는 꼭 명사다 비명사여야 해. 28항 밑에다 뭐라고 적자? 사이소리 현상. 얘네들 조건은 어떻게 되지? 밑에다 명사 플러스 명사. 명사 명사의 합성 명사에서 앞에 말이 울림 소리로 끝나고 뒤에가 그드브스즈로 왔는데 된 소리로 발음이 나지. 그럼 사이쇼시 받쳐 적어. 앞에 말이 모음의 울림 소리로 끝나면 사이쇼시 받쳐 적을 자리가 있는데 노란 양말의 울림 소리로 끝나면 사이쇼시 받쳐 적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사이쇼시 못 들어온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고리를 여러분이 24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지. 문고리가 없이 용언의 어간 니은 뒤에 그드스 좋았으니까 문고리 24항에 예시로 넣자라고 하면 문고리는 용언의 어간이 아닌 문은 명사야. 문이라는 명사랑 고리라는 명사가 만나서 꼬리라고 발음이 되니까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발음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물동이를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 왔으니까 물동이를 26항에 예시로 보내자. 이것만 안 하면 돼. 물동이는 물이라는 명사에 동이라는 명사가 만나서 물동이는 뭐가 돼야 된다? 수누리말의 결합에서 사이쇼스를 받쳐 적어야 되는 사이소리 현상이야. 요것만 좀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으면 문제없다. 불속을 뭐라고? 26항이 아니라고만 알아보자. 알았지? 다 왔어? 10페이지. 음의 정답 29항. 제일 대표적이지. 29항 밑에다 뭐라고 적자? 니은 청가라고 적어. 니은 청가. 합성어나 가생어에서 앞에 말은 어근이든 접사는 무조건 장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하 연료유가 오면 니은을 첨가하는 거야. 솜니불, 혼니불, 막일, 상일, 맨잎, 꽃잎, 내복약, 한여름, 남존여기, 신여상, 생년필, 직행열차. 직행열차 좀 괜찮지 않나? 캥 하고 거센 소리 내고 열차, 니은 첨가. 능방염도 괜찮지 않나? 비음악 일으키고 능방염, 니은 첨가했는데 또 비음악까지 총 3번. 능방 하나에서 비음악까지 가지고 니은 첨가. 그지? 식용유, 백분율, 감균, 윤유기. 다만에다가 제목 검열, 금융 2가지. 검열해도 되고 검열해도 되고요. 금융해도 되고 금융해도 됩니다. 이건 2개 다 허용.
부치민에서 니은 첨가했는데 유가 아니지? 해도 돼. 들릴, 서울역. 니은 첨가하고 난 후에 유가까지 가져. 부침이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는 이에 준한다. 여러분 뭐 체크하실래요? 36, 26. 니은 첨가하고 유가 26. 괜찮죠? 26. 단안에다가 쓰고 다 왔어. 끝이야. 송별안에만 동그라미 쳐봐. 왜? 여러분이 3일절이라고 안 하거든. 6.25라고 여러분이 안 하거든. 근데 송별연은 이제 송별연이 좀 돼. 송별연은 맞아. 송별연은 맞아. 니은 첨가하고 유마를 해서 송별연. 월요일 하고 싶지. 일요일 하고 싶지. 아니야. 월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송별연이야. 예외야. 알았지? 일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그리고 뭐가? 무별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끝나버렸네. 30항에서 사이시오 받쳐 적는 거는 한글 맞춤법 파트이기 때문에 자 봐봐 30항의 1번에서는 얘네들이 사이시옷에서 내와 가가 만나서 내가가 됐지. 내와 가에 만나는지 내 딸이 가가 아니잖아. 맞지? 이거 하나만 적어놓자. 30항의 마지막 필기다. 콧대랑 솥대의 차이 이것만 딱 필기하고 마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자료 준비한 거에서 바로 문제 풀이로 가면 돼. 콧대랑 솥대의 차이. 뭐의 차이지야? 콧대랑 솥대의 차이 얘기해봐봐. 지미. 지미가 콧대랑 솥대는 어떻게 다른지 형태소 분석에서 차이점이 있거든. 얘기 좀 해줘. 콧대랑 솥대. 콧대가 잘생겼다의 콧대랑 솥대에 까마귀가 앉았다에서의 솥대가 한번 생각해봐봐. 콧대랑 솥대랑 형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봐봐. 콧대 vs 솥대 어떻게 차이 있지? 콧대는 코나 대야 명사랑 명사가 만나서 대가 대소리로 때 하고 발음이 나니까 사이시옷을 받쳐주는 거야. 맞지? 근데 솥대는 쏟다의 시옷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다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솥대로 발음을 해. 근데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면 안 돼. 콧대가 원칙의 발음이고 시옷이 사이시옷이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콧대도 허용되는 발음이야. 이거 두 개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콧나기 대가 아니라 코나기 대자의 시옷으로 콧대. 솥대는 뭐 해야 된다? 솥다에다가 대가 더해진 거.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진짜 우리가 예외로 나올 것들은 진짜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헷갈릴 만한 이야기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제 여러분이 뭔가 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쌤이 말할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 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의문의 변동은 여러분이 정말 날고 기고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내와 다가 더해져서 내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칙의 발음은 내가가 원칙이지만 사이시옷이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것도 허용하겠다. 콧등이 원칙의 발음이지만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콧등도 허용하겠다. 2번에 니은 미음이 결합이 되면 니은으로 겁나는 거야. 코와 날이 만나서 겁나라고 니은이 더해진 거지. 사이시옷의 몸과 몸 사이에서는 베갯니 하고 니은이 더해지는 거.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쌤이 이제 이쁘게 자료를 만들어 놓을게요. 책으로 만들어 놔야 돼서 오늘 못 주네요. 책으로 되는 것은 아마 목요일 이후 정도 되면 아니 그러면 이번 주 연휴준데 집에 안 가고 학교에 있는 거야? 기숙사에서 월요일까지 있는 거야? 수업은 없는데 금요일은 수업을 해? 네. 그리고 토요일, 월요일까지 월요일날 수업도 없는데 학교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야? 집에 안 가고? 집 가면 가서 갈 수. 가려고 하고 가는 사람도 많기는 하겠네. 그러면 예. 그럼 자료 되는 대로 일단 연락할게요.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갖고 가시면 되고 1, 2단원 교과서에 수능 주도권을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그 뒤에 나가는 작품들 순서대로 뭐 나갈지 조금만 해가지고 하고 뭐 그거부터 한번 하자. 교과서 다 받았죠. 합법과 장법 교과서는. 근데 그 교과서로 수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판서 위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화작은 하자는 교과서로 하고. 네. 알았어. 그럼 일단은 문제 저희 한 장만 더 주시면 될까요? 뭐 하나 더 해주고. 이거